심장만 구해오신다면 고성이 그 여자가 죽든 말든 전 상관 안 해요. 독하군. 역시 그 여자 핏줄은 못 속이는 건가. 오늘 밤 당장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다는 잔혹한 사망 선고 앞에서 선택지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제 거 다 뺏어갔잖아요. 엄마도, 건강도, 인생도. 그러니까 내놔요. 지역 선배 살릴 심장 내놓으라고요. 지은호는 악마의 손을 잡아서라도 그를 살려야만 했죠. 벌써 30분째였습니다. 수정이 곁눈질로 훔쳐본 은호의 손가락은 마우스 위에서 화석처럼 굳어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야, 지은호.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답답함에 입술을 깨물며 은호의 어깨를 거칠게 툭 쳤습니다. 내 말 안 들려? 넋 놓고 뭐하냐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수정을 향했지만 그 눈은 수정을 보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은호의 시선은 투명 인간을 뚫어지라 응시하는 듯 공허했습니다. 수정아. 불렀어? 불렀어? 지금 몇 번째 부르는 줄 알아? 너 제정신이니? 수정의 날 선 목소리에도 은호는 아무런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점심 메뉴를 고민하다 깨어난 사람처럼 끔찍할 정도로 덤덤한 표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덤덤함이 철저한 기만이라는 건 은호의 턱 끝에 위태롭게 매달린 물방울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너, 그거 뭐야? 뭐가? 내 얼굴 말이야. 지금 수도꼭지 터진 것처럼 줄줄 새고 있잖아. 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그녀는 아주 느리게 자신의 손을 들어 뺨을 더듬었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은호는 당황해서 손등으로 눈가를 벅벅 문질렀습니다. 하지만 닦아내면 닦아낼수록 눈물은 둑이 터진 댐처럼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나 안 우는데. 나 멀쩡한데. 왜 안 멈추지? 그만 비벼. 눈알 빠지겠다. 수정은 은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체온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와 수정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 때문이지? 며칠 전에 찾아왔다던 그 동생이 무슨 말했어? 수정의 추궁에 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 없는 벼랑 끝에 몰린 자의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라 있었습니다. 죽는데. 수정아. 뭐, 그냥 놔두면 언제 심장이 멈춰도 이상하지 않대. 지금 당장이라도. 은호의 목소리는 물기에 젖어 뭉개져 있었어요. 그 내용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수정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요즘 세상의 의학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죽느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은호의 절망적인 표정이 입을 막았습니다. 기증자가 없대. 순번은 까마득하고 시간은 없고. 은호가 고개를 푹 숙이자 책상 위 서류 위로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져 번져나갔습니다.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밀어낸 이유가 죽음 때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력감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차마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없었습니다.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대로 울고만 있을 거야? 그냥 손 놓고 그 사람 보낼 거야? 수정의 잔인한 질문에 은호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살릴 거야. 내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은호의 시선이 책상 한 구석에 놓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 휴대폰이 유일한 무기라도 되는 것처럼 은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것을 움켜쥐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검색하는 손놀림이 섬뜩할 정도로 빨랐습니다. 너 지금 누구한테 거는 거야? 수정은 화면에 뜬 이름을 훔쳐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진석 회장.
자신을 버린 친모의 남편이자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원수 집안의 가장. 미쳤어? 거긴 왜?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가겠다고? 이 사람이면 할 수 있어. 정신 차려. 그 사람들이 널 어떻게 취급했는데. 내강까지 떼어가고 널 쓰레기 취급한 인간들이야. 근데 도와달라고? 그게 말이 돼? 수정이 소리를 질렀지만 은호의 귀에는 이미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은호는 입술을 질끈 깨물었습니다. 피가 배어 나올 만큼 세게 말이죠. 상관없어. 뭐가 상관없어? 너 자존심도 없어? 응, 없어. 그 사람 살릴 수만 있으면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개나 줘버려. 내가 고성의 딸이라는 게 끔찍하게 싫지만 오늘만은 써먹어야겠어. 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것은 결심이라기보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지옥불에 뛰어들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겠다는 비장하다 못해 광기 어린 선언이었죠. 여보세요. 통화 연결음이 끊기고 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의 떨림을 감추려 애쓰는 게 역력했지만 그 속에 담긴 도끼는 수화기를 뚫고 나갈 기세였습니다. 회장님, 저예요. 지은호입니다. 수정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은호의 옆 얼굴을 주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은호의 표정이 일그러지며 눈가에 다시 물기가 차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제가 누구 핏줄인지. 은호는 자신의 가장 아픈 치부를 무기로 꺼내 들었습니다. 그 핏줄, 그 더러운 인연이라도 붙잡아야 했으니까요. 부탁드릴 게 있어서 전화드렸어요. 아니, 거래를 하고 싶어서요. 거래라니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주제에 대한민국 굴지의 그룹 회장에게 거래를 제안하다니. 정말이지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수정은 그 무모함 뒤에 숨겨진 처절한 간절함에 가슴 한구석이 찌릿해져 왔습니다. 네, 지금 가겠습니다. 댁이 아니라 회사로 갈게요. 은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정아, 나 좀 다녀올게. 야, 너 진짜 가게? 가서 무슨 꼴을 당하려고 그래. 무슨 꼴을 당해도 상관없어. 무릎을 꿇으라면 꿇고 기라면 길 거야. 지역 선배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 거기 있다면 그게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아야지. 너 나중에 후회 안 해? 그 사람들이 널 또 이용하면 어쩌려고. 은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후회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사람 보내면 그때 하는 게 후회지. 지금 나한테 후회 같은 건 사치야. 수정은 멍하니 은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기집애 기어코 사고를 치겠구나. 하지만 왜 은호가 불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저토록 거대해 보일까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는 용기. 그 무모한 용기가 수정은 부러우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제발 살려만 내라. 지은호. 수정은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은호가 잡아당긴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기를. 악마의 손을 잡은 대가가 너무 가혹하지 않기를. 하지만 불길한 예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곳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한복판이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은호의 진짜 전쟁은. 박진석은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여자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족쇄를 찬 죄수처럼 은호의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위태로운 육신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뼈와 근육이 아니라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맹렬한 살기였습니다. 몰골이 말이 아니군요. 진석은 의례적인 인사 대신 혀를 찼습니다.
상대가 듣기 거북할 정도로 직설적인 평가였지만 은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진석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받아내며 입술을 비틀었습니다. 회장님 보기 좋으라고 꾸미고 올 처지가 못 돼서요. 내 아들을 살려놓고 정작 본인은 말라 비틀어져가는 꼴이라니. 보기가 꽤 고약합니다. 진석의 냉소적인 말투에 은호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그녀는 진석의 책상 앞으로 성큼 다가와 뼈가 붉어진 손을 가죽 상판 위에 짚었습니다. 진석은 그 손등 위로 퍼렇게 솟은 혈관이 펄떡이는 것을 보며 이 여자가 극한의 분노를 억누르고 있음을 감지했죠. 제 걱정은 넣어두세요. 전 죽지 않으니까. 죽지 않는다라. 그럼 그 눈에 들어있는 건 뭡니까? 살고 싶은 의지가 아니라 같이 죽자는 객기 같은데. 진석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깊숙이 묻으며 팔짱을 꼈습니다. 은호의 눈동자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전곡을 찔린 자의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이내 턱을 치켜들며 반박했습니다. 객기 부릴 힘도 없어요. 거래하러 온 겁니다. 거래? 가진 거라곤 깡다구 하나뿐인 여자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2기업 총수한테 뭘 걸겠다는 겁니까? 진석은 코웃음을 쳤지만 내심 그녀의 다음 패가 궁금해졌습니다. 은호가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종이 뭉치를 꺼내 던지듯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역의 진료 기록과 병원 소견서였습니다. 제 목숨이요. 회장님 아들 우진이 몫으로 떼어준 재간. 그거 아직 회장님 댁빚으로 남아있잖아요. 그거 갚으세요. 진석의 눈매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채권 추심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고성희가 저지른 폐륜적인 범죄를 담보로 진석에게 청구서를 내미는 꼴이었으니까요. 진석은 서류를 집어들지도 않고 싸늘하게 대꾸했습니다. 내 아내가 저지른 짓을 내가 책임져야 합니까? 난 그 여자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만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잖아요. 그리고 회장님 빚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라면서요. 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도끼로 무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절박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진석은 그녀가 내민 서류의 첫 장을 힐끗 보았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병명이 붉은 글씨로 박혀 있었죠. AP그룹 그 어린 대표 시한부라더군요. 알고 계셨으면 얘기가 빠르겠네요. 내가 의사도 아닌데 어떻게 살립니까? 회장님 힘이면 되잖아요. 가온재단이든 뒷구멍이든 돈으로 처바르든 심장 하나 못 구하시겠어요? 은호가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이성의 끈이 끊어진 여자의 절규가 널찍한 회장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진석은 책상을 톡톡 두드리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여자의 부탁을 들어주는 것이 자신에게 어떤 득실이 될지. 아니, 계산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구걸하는 태도치고는 너무 당당하군요. 구걸이 아니라 요구하는 거예요. 제 거 다 뺏어갔잖아요. 엄마도 건강도 인생도. 그 집안이 다 망쳐놨잖아. 그러니까 내놔요. 지역 선배 살릴 심장 내놓으라고요. 은호는 바닥에 주저앉을 듯 휘청거리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악다구니를 쓰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석은 기묘하게도 자신의 아들 우진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저 무모함. 진석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습니다. 접수하죠. 그 청구서. 진석의 승낙이 떨어지자 은호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듯 멍하니 입을 벌린 그녀를 보며 진석은 인터폰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은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 잠시 허공에 멈췄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게요. 제 남은 간이라도 필요하시면 당신 몸뚱이는 필요 없습니다. 이미 반쪽짜리인데 어디다 씁니까? 진석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응시하며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목을 조여오던 죄책감의 올가미를 벗어던지는 행위였죠. 이번 일 철저하게 내 방식대로 처리할 겁니다. 과정이 좀 지저분하고 역겨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사람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안의 고성이, 그 여자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더러운 인맥들, 내가 싹 다 털어먹을 생각입니다. 진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은호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진석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피부를 찌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증순번? 그런 건 법 지키는 놈들이나 기다리는 거고, 난 새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새치기요. 고성이가 관리하던 VIP 리스트 중에 돈이 많은 놈들이나 약점 잡힌 병원장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여자 목을 조르면 그들에게 주려던 숨겨둔 심장 하나쯤은 토해내겠죠. 진석의 표현은 끔찍할 정도로 적나라했습니다. 아내를 협박하고 쥐어짜서라도 결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가장의 선언이라기엔 너무나 잔혹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그녀에게 필요한 건 도덕군자가 아니라 진흙탕을 뒹굴어줄 해결사였으니까요. 그 여자 파멸시켜주세요. 공동의 목표 아닌가요? 은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진석조차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직 타오르는 검은 불꽃만이 일렁거리고 있었죠. 심장만 구해오신다면 고성애 씨가 어떻게 되든 전 상관 안 해요. 아, 독하군요. 역시 그 여자 핏줄은 못 속이는 건가. 진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한 복수극과 구원극이 동시에 펼쳐질 줄이야. 그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지시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김 실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법무팀이랑 경호팀 싹 다 소집해. 수화기를 내려놓은 진석이 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갑시다. 악마를 잡으려면 악마 소굴로 들어가야지. 정말 구할 수 있을까요? 은호의 마지막 의구심에 진석은 문고리를 잡으며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못 구하면 그 여자 배라도 갈라야죠. 썩은 심장이라도 꺼내서 이식시키려면. 진석은 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복도에 찬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왔지만 두 사람의 뜨거운 사리를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은호는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며 진석의 뒤를 따랐습니다. 서서히 남편의 의심이 커지는 동안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끈을 하얗게 질리도록 비틀어 쥐고 있었습니다. 성재야, 아버지 좀 말려봐. 그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나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했어. 그만 나가주세요. 더 들을 가치도 없습니다. 성재는 서류에서 눈길조차 떼지 않은 채 사무적으로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눈앞의 여자가 자신의 새어머니라는 사실조차 역겨운 오물처럼 느껴져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는 것조차 거북했기 때문입니다. 집안 시끄럽게 만들지 말라며 조용히 덮고 가자고 했던 건 너였어. 그녀는 성재의 책상을 두 손으로 짚으며 상체를 숙여 압박해왔습니다. 자신의 파멸을 막기 위해 침묵했던 아들을
공범으로 엮어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려는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상처받으실까봐 그랬던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웃기지 마. 너도 알았잖아. 내가 VIP 리스트 관리하는 거 알면서도 묵인했잖아. 이제 와서 너 혼자 깨끗한 척 발 뺄 수 있을 것 같아? 성희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날카로워지며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녀는 성재의 인내를 약점으로 그의 효심을 범죄의 증거로 둔갑시키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그제야 펜을 놓고 고개를 들어 성희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전 묵인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목을 칠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겁니다. 뭐? 성재는 서랍을 열어 녹음기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에 성희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수축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을 보며 성재는 비릿한 미소를 머금었습니다. 내가 들키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려면 내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우리 한 배 탄 거나 다름없어.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아들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저 추악한 민낯. 성재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위압적인 그림자가 성희를 덮쳤습니다. 한 배요? 아니요. 그 배는 당신 혼자 탔고 이미 침몰했어요. 박성재, 너 이럴 수 없어. 내가 내 엄마 노릇을 몇 년을 했는데. 엄마 노릇? 아버지를 속이고 내 친구 목숨을 담보로 장사질하는 게 엄마 노릇입니까? 성재의 호통에 성희가 흠칫 뒷걸음질 쳤습니다. 성재는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경찰에 가서 떠드세요. 나도 공범이라고. 하지만 명심하세요. 수갑은 당신 손목에만 채워질 겁니다. 너 정말 아버지가 왜 직접 움직이시는 줄 아세요? 당신을 내 손으로 치는 페류나로 만들지 않으려는 그분의 마지막 배려입니다. 성재의 말은 성희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놓는 칼날이었습니다. 나가세요. 보안팀 부르기 전에. 가슴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였고 동시에 이제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성이었습니다. 끝났어. 당신의 시대는. 한편 이지화는 마지막 보안 점검 리스트 위에 펜을 긋는 대신 그것을 테이블 위에 툭 던져버렸습니다. 종이가 미끄러지는 건조한 소리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갈랐지만 영란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캔맥주 따개에 손톱을 박아 넣으며 시선을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양재일 징역 5년 확정됐습니다. 항소도 포기했고요. 그럼 이제 진짜 끝이네요? 영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맥주 캔을 따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화는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스토커가 사라졌다는 안도감보다 자신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진다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계약 기간도 오늘 자정부로 끝났네. 그동안 고마웠어. 지화는 일부러 사무적인 말투를 골라 썼습니다. 감정을 섞는 순간 이 작고 여린 여자 곁을 떠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입니다. 영란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탄산이 목을 긁고 내려가는 고통을 참아내듯 미간을 찌푸렸죠. 오빠는 참 끝까지 매정하시네요. 송별회라면서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근무 중엔 안 마시지. 자정까지는 아직 10분 남았으니까. 오빠 그럼 10분 뒤에는요? 그때는 보디가드가 아니라 그냥 이지환으로 마셔줄 수 있어요? 영라의 도발적인 질문에 지환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지금 고용주와 고용인의 선을 넘자고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지화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선을 넘고 싶은 욕망이 이성보다 뜨겁게 끓어올랐지만 그는 차마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네가 혼자서도 단단해지길 바래.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도. 누가 기대고 싶대요? 그냥 밥 친구나 하자는 거지. 영란은 짐짓투정을 부리듯 말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지화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앉아 있다가는 저 눈물을 닦아주고 싶어질 것 같았고, 그러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나갈게. 문단속 잘해. 그냥 가요? 정말 이렇게? 영라가 따라 일어서며 지환의 소매 끝을 잡으려다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 망설임이 지환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잡고 싶지만 잡을 명분이 없는 여자와 남고 싶지만 남을 자격이 없는 남자의 비극적인 거리감이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연락 줘. 업무 외적인 일이라도. 도움이 필요할 때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필요할 때. 지환이 던진 마지막 말은 수류탄처럼 영라의 마음속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경호원의 약속이 아니라 남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영라의 눈이 커졌지만 지환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영라의 참았던 숨소리가 터져나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지환은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영라의 번호를 작가님에서 박영라로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문고리를 잡은 채 잠시 멈칫했습니다.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다. 지환은 문을 닫지 않고 살짝 틈을 남겨두었습니다. 언제든 그녀가 다시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혹은 자신이 다시 들어갈 핑계가 생기도록. 어둠 속에서 지환의 입가에 엷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경호는 끝났지만 지독한 짝사랑의 이막이 막 오르고 있었습니다. 몇 일이 지났습니다. 성재는 진료실 앞 대기 의자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는 수빈의 떨리는 어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일 때마다 성재의 명치끝도 함께 욱신거렸지만 그는 섣불리 손수건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설픈 위로는 오히려 독이 될 뿐이라는 것을 성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묵묵히 수빈의 옆을 지키며 굳게 닫힌 진료실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성재 오빠, 우리 오빠 정말 죽는 거 아니죠? 수빈이 물기 어린 눈을 들어 성재를 응시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담긴 원초적인 공포가 성재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지역이 강한 놈인 거 알잖아요. 의사 선생님이랑 치료 방향 의논하고 나오는 중이니까 너무 미리 겁먹지 말아요. 하지만 심장이 늘어났대요. 기능이 20%도 안 남았다고. 수빈은 다시금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 그 잔혹한 병명이 세 사람의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뭐라 더 말을 하려던 찰나 진료실 문이 열리고 지역이 걸어 나왔습니다. 말끔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를 고쳐 매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성재의 예리한 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빠. 수빈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가 지역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역은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애써 입꼬리를 올렸지만 그 미소는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울지 마. 오빠 아직 멀쩡하게 두 발로 서 있잖아. 의사 선생님이 뭐래? 이식? 꼭 해야 한대? 지역은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성재와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눈빛 속에 담긴 체념을 읽은 성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긍정의 신호였습니다. 이식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하지만
그 답을 구할 길이 요원하다는 절망적인 신호. 응. 대기 명단에는 올렸어. 근데 알잖아. 순번이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이면에는 짙은 두려움이 깔려 있었습니다. 수빈이 다리에 힘이 풀린 듯 휘청거렸습니다. 성재는 재빠르게 수빈의 팔을 부축하며 부드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수빈아, 일단 집에 가서 지역이 짐 좀 챙겨줄래? 이번 수속은 제가 밟을 테니까. 제가 곁에 있을래요. 오빠 혼자 두기 싫어요. 지금 지역이한테 필요한 건 울고 있는 동생이 아니라 편하게 쉴 수 있는 환경이야. 가서 갈아입을 옷이랑 세면도구 좀 챙겨와요. 그동안 제가 남자들끼리 할 얘기 좀 하고 있을게. 성재의 설득에 수빈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성재의 얼굴에서 온화한 미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역을 부축해 인적이 드문 복도 구석으로 이끌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얼마나 남았대? 성재의 직설적인 질문에 지역은 벽에 등을 기대며 스르르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힘도 없다는 듯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떨리는 목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길어야 3개월. 아니, 오늘 밤 당장 멈춰도 이상하지 않대. 성재야, 나 무섭다.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수빈이랑 은호, 그리고 너 두고 가는 게 미치도록 무섭다. 지역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성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돈이 있어도 젊음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지만 이토록 무력한 현실 앞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성재가 친구의 어깨를 감싸 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또각. 복도 끝에서 규칙적이고 위압적인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이라는 공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냉철하고도 무거운 발걸음.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진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채 그는 마치 기업 인수합병을 하러 온 사냥꾼처럼 서늘한 눈빛을 하고 있었죠. 성재는 당혹감을 감추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여긴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아들 친구이자 가족 될 뻔한 놈이 생사를 오간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진석은 성재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더니 곧바로 지역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역이 당황하며 일어나려 하자 진석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앉아 있어요. 예의 차릴 힘 있으면 심장 뛰는 데나 쓰시오. 진석의 말은 건조했지만 그 속에 담긴 무게감은 남달랐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지역의 무릎 위에 툭 던졌습니다. 마치 별거 아니라는 듯 무심한 태도였지만 성재는 본능적으로 그 봉투가 해답임을 직감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열어봐. 자네가 그토록 애타게 기다리던 기적이니까. 지역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여는 동안 진석은 성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따라오라는 무언의 신호였습니다. 성재는 지역에게 잠시 기다리라는 눈빛을 보내고 아버지의 뒤를 따라 비상구 계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닿지 않는 밀폐된 공간. 진석은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성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기묘한 승리감과 함께 어떤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성재야, 내 아버지. 이 대표 몇 달 넘기기 힘들다. 의사놈들 하는 소리야 희망 고문이고 내 정보망이 분석한 결과는 그래. 성재는 아래 집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의 정보력은 잘 알고 있었기에 그 선고가 더욱 끔찍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됩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직접 움직이신 건 방법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진석은 안주머니에서 또 다른 서류 한 장을 꺼내 성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온재단 VIP 병동의 입원 기록과 사망 진단서였습니다. 이게 이 대표를 살려줄 거야. 이게 지혁이를 살릴 방법이라고요? 박진석 회장이 내민 서류 속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지역의 삶이 되는 아이러니, 그리고 마침내 드러나는 고성이의 추악한 민낯. 과연 지역은 삶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들의 앞날을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